안녕하십니까. 파괴 패턴 8입니다. 8 시리즈 8입니다. 세상은 파괴 패턴에 따라서 종래의 것이 5년, 10년 또는 15년 만에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것이 등장합니다. 볼펜이 없었을 시절에 전부 만년필을 썼습니다. 근데 만년필은 잘 흔들면은, 그죠? 잘 많이 이렇게 몸을 움직이면은 잉크가 새가지고 옷에 그냥 퍼지고 난리가 났죠. 그죠? 그래서 그 만년필은 잉크가 새는데 잉크 새지 않는 볼펜을 만든 사람이 갑부가 됐어요. 레이놀즈. 그런데 그 사람은 이제 볼펜으로 떼돈을 벌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피임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피임약은 또 어떤 결과를 일으켰냐면 인구 팽창을 막고요. 이게 파괴 패턴 8입니다. 1931년 부다페스트 국제 박람회에 새지 않는 볼펜을 처음으로 선보이고, 이 볼펜은 피임약으로 여성의 권익, 그죠? 여성의 권익으로, 그 다음에 지금까지의 새로운 문명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볼펜이 피임약으로 넘어갑니다. 이런 파괴 패턴을 보실 수 있어요. 이전 볼펜과 달리, 그죠? 새로운 모델은 펜 잉크보다 점성이 높지만 빠르게 건조되는 신문 잉크를 사용하여서 종이에 적용하는지 번지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모든 설정에 따르면 1945년 10월 어느 날 맨하탄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근처에 위치한 킴벌스 백화점에서 반짝이는 새 레이놀즈 로켓을 보기 위해서 군중들이 많이 모였는데, 은도금 스틸바디 리필 가능한 챔버로 약 5,000명이 그저 달려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살려고 했었어요. 근데 미국의 사업가 밀턴 레이놀즈라는 사람이 아르헨티나 여행에서 이 아이디어를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1930년대에 만년필은 본질적으로 필기구 시장에 100% 처음 만년필만 썼습니다. 거기 잉크 집어넣어가지고 두드려보고 이렇게 썼죠. 잉크가 번지는 경우가, 편지 쓰다가 잉크가 번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884년에 잉크를 다시 채울 수 있는 만년필이 나왔고요. 1888년에는 최초의 볼펜이 특허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두 종류 모두 잉크가 새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즐로 형제와 조지 미로 형제는 재고가 필요 있는 것이, 그죠? 잉크 자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반드시 잉크가 있어야지 또 잉크를 이게 쪽쪽쪽쪽 해가지고 우리가 잉크를 집어넣어서 그놈을 만년필에 집어넣었었죠. 1931년 부다페스트 국제박람회에서 새지 않는 볼펜이 선보였습니다. 그러니까 1888년에 최초의 볼펜이 나왔지만 샜어요. 잉크가. 근데 1931년에 되어서 부다페스트 국제박람회에서 볼펜이 선보였습니다. 이전 볼펜과 달리 비로 모델은 펜 잉크보다 점성이 높아서 빠르게 건조되는 신문 잉크를 사용하여 종이에 번지지 않았습니다. 레이놀즈는 형제는 아이디어를 복사해서 특허 문제를 피할 수 있을 만큼 수정하고 미국에서 고급 리필형 볼펜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이죠. 전쟁 중, 그죠? 전쟁 중에 몇 년 동안 돈을 벌고 돈을 쓸 준비가 된 미국에서 이 상업적인 성공을 했는 로켓이 상업적인 성공한 것처럼 최초의 볼펜이 되었고, 레이놀즈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타임지에 따르면은 김블만 처음 6개월 동안 김블 백화점에서 처음 6개월 동안 500만 달러 이상을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레이놀즈는 펜 회사를 매각하고요. 다른 많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세계 일주 비행기록을 세우기도 했고요. 남미 여행에 저술도 했고요. 1960년대부터는 피임 혁명을 일으키는 경구 피임약을 개발한 멕시코 회사의 신텍스의 최초 투자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급스러운 은도금 펜의 전성기를 정확하게 지적한다면 1945년 10월 말에 김벌에서 레이놀즈 로켓이 데뷔한 날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들의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는 이탈리아 태생 프랑스인 마르셀 비치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치는 볼펜이 무엇인지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황폐해진 땅에서 마르셀 비치는 다른 종류의 사치품을 사기 위해 손에 가득 찬 돈을 손에 들고 간절히 기다리는 군중이 없을 것이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가능했던 기술 융합으로 저렴한 볼펜을 개발하기 시작했고요. 은 대신 투명 플라스틱으로
펜 몸체와 잉크통을 만들어서 집어넣고 필기구에는 황동과 스테인리스 스틸 등 당시 노동자에게 매우 친숙한 금속으로 사용했습니다. 1950년도 비치는 유럽에서 이제 빅 크리스탈 펜을 미화 18센트에 출시했고요. 53년에는 4천만 개를 팔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럽 시장의 70%를 그저 볼펜이 차지하게 된 겁니다. 만년필 대신에. 이것은 우리가 번복해서 언급한 격변의 패턴의 일부입니다. 업계 외부인인 그저 빅크리스탈의 경우 더 낮은 비용으로 동등하거나 더 나은 성능을 제공하는 신제품 시장에 출시한 다음에 해당 신제품이 시장을 지배하도록 하는데 10년, 20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이렇게 비치 같은 업계 외부인 플라스틱이 그저 일회용 크리스탈 펜이 리더가 되었어요. 제가 펜 업계를 영원히 바꿔놨다라고 말합니다. 비싸고 거의 보수가 같은 구매에서 보수적인 그저 일회용 제품으로 재구성했습니다. 빅의 성공적인 것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사실 그것에 진입한 업계 거물인 파커도 이제 볼펜으로 바뀌고 시퍼도 볼펜으로 바뀌고 특히 워터만인 아주 훨씬 더 작은 시장의 고급 제품으로 이제 강등을 시켰습니다. 빅크리스탈은 2006년 말까지 1000억 개를 판매를 했고요. 현재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12개 이상이 팔렸습니다. 이것은 1대1의 혼란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이 1인당 일회용 플라스틱 펜의 수는 역사상 가장 많은 만년필이나 고급 펜의 수를 능가할 것입니다. 이 혁명은 글쓰기 행위에 대한 완전한 재고를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볼펜은 오늘날의 스마트폰과 같았습니다. 그전에는 글을 쓸 수 있는 다른 모든 것을 손에 넣고 특정한 환경이나 특정한 종류 책상 위에서만 썼습니다. 책상에 가야 리필할 수 있는 그 잉크통이 있었죠. 잉크통에서 물을 쭉쭉 짜가지고 가득 집어넣고 난 뒤에 만년필에 그걸 집어넣고 만년필을 사용했죠. 만년필은 자체 필기 공간, 펜, 그리고 잉크병, 그리고 펜이 색이 쉽기 때문에 데스크, 블로터 같은데 필기구가 있는 책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볼펜이 나오고 난 뒤에 사람들이 주머니에 볼펜을 넣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기 때문에 사무실에 들어가야 할 필요가 없고 사무실이 많이 없어지고 펜을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해도 일회용이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볼펜이 혁명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죠? 이것이 볼펜 혁명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볼펜이 세상을 바꾸게 된 겁니다. 볼펜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은 항상 종이에다가 편지를 쓸 때는 사무실에 들어가서 책상 위에서 펜이 새기 때문에 그죠? 새기 때문에 조심하면서 쓰다가 이제 볼펜은 아무데나 다방에서 그죠? 커피숍에서 뭐 길에서 볼펜 꺼내 가지고 찍찍찍 우리가 쓸 수 있어서 사람들의 일하는 행태를 완전히 뒤바꿔 혁명을 일으킨 것이 바로 볼펜입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밀턴 레이놀즈가 펜을 팔아 엄청나게 큰 돈을 벌었죠. 투자금으로 어떻게 펜 시장을 급격하게 확장시켰고 그 과정에서 서구 사회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금 다음 편은 볼펜을 많이 그죠? 볼펜 가지고 갑부가 된 밀턴 레이놀즈가 그 돈으로 경구 피임약에 투자를 하게 되면서 급격하게 피임약이 생산이 되고 여성들이 피임약을 먹고 여성 권리 운동을 하게 되고 여성들이 사회에 그죠? 진출하게 되고 그러면서 세상을 남자 여자 그 양성 평등 세상으로 바꾸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자, 볼펜이 여성의 권리 확장을 시켰다.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만 말하면 이해를 전혀 못하죠. 하지만 볼펜은 사실상 피임약으로 넘어가서 피임약을 먹은 여성들이 이제 아이를 적게 낳고 인구 폭발을 막고 그 다음에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면서 권익을 그저 강조하고 이렇게 세상을 바꿨습니다. 볼펜이 엄청나게 세상을 크게 바꿨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바꾸는 것을 파괴 패턴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파괴 패턴 7입니다. 7번째가 8번째인가 아무튼 자 박영숙의 미래TV 오늘은 볼펜이
피임으로 가서 여성 권리를 그저 혁신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구독 버튼 부탁해요. 감사합니다.